안녕하세요. 시스터키친의 요리연구가 이미경입니다. 오늘은 닭 볶음탕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재료들을 보시면요, 닭을 좀 준비하시는데 닭 사러 가시면은 뭐 고민 없이 사시죠. 닭 볶음탕용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그걸 사갖고 오시면 되고요. 감자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당근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양파 빠졌네요. 양파 준비한 거 있어서 준비할게요. 자, 여기 준비하시면 되고, 풋고추, 홍고추 있으면 준비하시고, 뭐 이런 야채들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럼 재료들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양파 먼저 썰어보도록 할게요. 양파도 이렇게 썰으셔가지고 이 끝이 떨어지지 않게 저는 오늘 손질을 해놨거든요. 그러실 때는 끝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그냥 준비를 하세요. 뭐 익다 보면 사실 떨어지기도 해요, 얘가.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 붙여놓은 이유는요, 떨어질지언정 처음부터 떨어지게 되면 얘가 굉장히 무르게 익어버려요. 근데 그래도 좀 붙어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조금 무르지 않게 익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파도 좀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당근도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시는데, 당근을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너무 많이 넣으시게 되면 얘 개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제가 요리 설명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얘의 맛들이 다른 맛을 다 이렇게 삭감시킵니다. 그래서 조금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자는 제가 2개 이렇게 레시피를 쓰기는 했는데요. 제 주먹보다 조금 작은 거면 2개를 준비하시고요. 제 주먹보다 커요. 지금 거의 얘는 300g 이상이거든요. 이럴 때면 1개 정도 준비하셔도 되고요. 우리 집은 유난히 저 닭보다는 감자에 관심이 많다 하시면 뭐 2개 큰 거 준비하셔도 되겠죠. 큼직하게 썰어 주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정도 썰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크게 썰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먹는 맛이 있지, 너무 잘게 자르지 마시도록 하세요. 한 반 정도? 뭐 이런 정도 잘라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홍고추, 풋고추는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자, 이것도 있는 계절에는 쓰시는데요, 홍고추 겨울철 되면 굉장히 비싸고 없어요. 그럼 그때 뭐 이거 또 닭도리탕 하려고 이거 비싼 한 봉지 사지 마시고요. 그때는 생략. 그리고 아니면 매콤한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건고추 있죠? 그럼 그런 거. 그다음에 풋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비싼 계절에는 쓰지 마세요. 그리고 대파도 썰어주시는데, 닭도리탕 할 때는 저는 그냥 큼직하게 이렇게, 깻잎도 쌀 때는 많이 넣으시고 비쌀 땐 넣지 마세요. 자, 그래서 깻잎도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이 감자하고 당근을요,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이 각 있죠? 여기 보면은 각이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각도리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살짝 잘라내죠. 요거를 좀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각이 이렇게 살아있으면은요, 야채들이 나중에 익었을 때 부스러지기가 쉬워요. 꼭 가볍게 잘라내 주시도록 하세요. 자, 이제 재료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계량 스푼으로 계량하지 않고 밥숟갈로 계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시피에 있는 숟가락은 밥숟가락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고춧가루, 고추장 이런 거 잴 때는요, 절대 이렇게 수북하게 재시면 안 돼. 이건 한 스푼이 아니에요. 이건 2스푼도 넘는 재료예요. 그래서 항상 한 스푼이다 하시면은 이렇게 깎아서 넣어 주시고요. 네,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고추장을 뜨면 이게 한 스푼인가요? 아니죠. 깎아서 한 스푼, 뭐 조금 더 넣어도 되니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도 조금 집어넣으시는데, 설탕은 이제 가감하세요. 단 거 안 좋아한다, 고추장도 단데 얘까지 단 거 싫다 그러시면은 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장으로 간을 해야 되는데, 고추장이 집고추장이라 조금 짭짤해요. 그러면 줄여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간장량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맛술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청주, 우리 왜 차례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쓰시는 청주 있죠? 그거 쓰셔도 되는데, 집에 또 청주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맛술 정도 있으시죠? 그럼 맛술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청주하고 맛술의 차이는 뭐냐? 청주에다가 불을 붙여서 알코올을 제거하고 설탕을 넣은 게 맛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달겠죠? 그럼 설탕량을 줄여주셔야 되는데, 요 정도 넣어가지고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후추도 있으면 후추도 좀 집어넣으시고요. 자, 참기름이나 이런 기름 종류는 지금 안 넣으셔도 돼요. 나중에 마무리할 때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늘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마늘도 좀 넣어주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강. 저는 이미 곱게 다져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만 넣게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 생강이 꼭 냄새 제거용 뿐만이 아니라 생강이 갖는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어울리니까 이걸 좀 해놓고 만들어 놓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양념장까지 준비가 되니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에다가도
소금을 조금만 넣으세요. 재료가 가지는 맛을 충분히 잘 살리고 맛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약간 넣습니다. 뭐 짭짤하게 넣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데쳐낼 거예요. 데쳐내는 이유는 여기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하느라고 했지만 지방도 있고요. 이렇게 기름 이런 걸 다 일일이 손으로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기 위해서 한번 살짝 데쳐내세요. 이렇게 한번 팔팔 끓게 되면은요. 뒤적뒤적 하셔갖고 불순물들이 빠져나갔다 싶으시면 건져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데쳐낸 닭이 준비가 되면은요. 닭을 다시 냄비에 집어넣으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좀 넣어서 끓여주시는 거예요. 양념을 먼저 좀 집어넣으세요. 한꺼번에 양념을 다 넣지 마시고 절반 정도만 더 넣으세요. 절반 정도만 넣어서 끓여주세요. 그래서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셔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10분 정도 끓여주면 이제 양념이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때 감자하고 당근 넣으셔도 늦지 않아요. 자, 한 10분 정도 끓이면 국물도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닭도 좀 양념이 스며드는 게 보이세요. 그럼 그때 감자하고 당근하고 뭐 이런 거 다 넣으셔도 늦지 않아요. 너무 성급하게 넣지 마시고요. 넣어주세요. 아까 양념을 제가 절반 정도 넣었어요. 그러면 다시 절반 정도 넣어주세요. 양념을 절대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나눠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끓으면서 국물도 많이 졸아들었고요. 그다음 감자도 한번 찔러보세요. 제가 아까 미리 찔러봤더니 거의 익었어요. 한 20% 정도 남겨놓고 다 익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머지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나머지 채소들을 넣으면 되겠죠. 파도 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홍고추, 풋고추. 이 고추를 넣는 게 매운맛도 매운맛이지만 이게 딱 들어가면 굉장히 청량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고추, 풋고추 넣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없으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얘가 뭐 맛에 크게 막 10% 20%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깻잎은 사실 지금 안 넣으셔도 돼요.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올리셔도 되는데 저는 절반 정도는 미리 넣고요. 절반은 위에다가 뿌리도록 할게요.